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연애를 하잖아요. 저는 고백을 받은 적이 없긴 하지만 혹시 선생님은 고백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빵집에서 알바를 할 때, 안녕하세요, 여러분. 엘더의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좀 지적이게 보이고 싶어서 안경을 꼈는데 평소보다 좀 지적인 것처럼 보이나요? 그렇게 안 보인다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여튼 오늘은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해봤을 아르바이트입니다. 오늘은 아르바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특별한 게스트와 함께 할 건데요. 그럼 바로 게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됐는데요. 저는 이지수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저는 똑같이 바쁘게, 하지만 일상 속에 약간 작은 행복들을 느끼면서 잘 네.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팟캐스트를 선생님이랑 같이 촬영하고 나서 혹시 선생님을 찾는 학생이 더 늘었을까요? 좀 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직접적으로 이게 거기에서 파생됐는지는 거기 영상을 통해서 들어온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보다 수업을 문의해 주시는 학생분들이 많아졌어요. 와, 진짜 다행이네요. 네. 그럼, 자, 이렇게 오늘의 게스트인 지수 선생님과 함께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네. 생각하시기에는 이제 네. 한국에서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제 주변 친구들이나 이렇게 네. 지인분들을 보면 아무래도 카페 알바 제일 음,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한국은 진짜 열 발자국만 가도 편의점이 나온다고 할 만큼 한국에는 네. 편의점이 진짜 많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특히 대학생 때 경우에는 주변 친구들이 뭐 방학마다 편의점 알바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와, 맞아요.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네. 편의점이란 카페가 한국에서 음.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래요. 실제로요? 네, 진짜예요. 네. 실제로. 네. 음. 네. 진짜 한국에는 편의점이 정말 많잖아요. 그쵸. 브랜드도 되게 다양하고, 그리고 진짜 열 발자국 안에 꼭 하나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은 그 브랜드가 뭐예요? 편의점 막 혜택이나 이런 거를 또 많잖아요. 근데 중요하죠. 그니까요. 근데 제가 네. 그런 뭐 혜택 이런 거를 잘 네. 챙기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아, 그래서 그냥 보이는 가까운 편의점에 가는 편이에요. 그렇군요. 네, 네네. 쌤은 혹시 어, 있으세요? 자주 가는 편의점이 있으세요? 음, 저는, 어, 네. 제가, 제가 지금 통신사가 KT예요. 그래서 이제 통신사 할인을 네. 받을 수 있는 편의점이, 그쵸. 네, 그 네. 이마트24, 그리고, 음, 어, 그리고 GS25C가 좀 많이 혜택을 우와.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브랜드 편의점을 많이 가요. 선생님 진짜 네. 되게 꼼꼼하시다. 그런 아, 걸 또 다 외우고 계시네요, 심지어. 제가, 저도 뭐 선생님처럼 이제 좀 플렉스 할 수 있으면 저도 굳이 그런 혜택은 외울 필요가 없는데, 저는 플렉스 해지는 과정이랄까요? 뭐, 그러다 보니까, 네, 열심히 혜택을 외우고 있습니다. 네, 저도 좀 네, 노력을 해봐야겠어요. 열심히 올해부터 제 목표가 약간 돈을 좀 모으고 네, 하는 게 목표거든요. 저도 한번 네. 살펴봐야겠어요. 네. 그래서 한국인이 한국에서 가장 많이 하는 아르바이트 1위가 편의점이고 2위가 카페인데 3위가
약국이래요. 제가 맞춰보고 싶었는데. 아, 진짜요? 죄송해요. 어떡하지? 약국이요? 약국? 네. 되게 의외다. 약국에서 뭐 하지? 그래서 저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왜 약국이 3위고 학원이 4위래요. 그래서 학원도 말하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선생님, 저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네. 네네, 그래서요. 그래서 그 음, 약국이 과연 약국에서 무슨 일을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니까요. 손님들이 약국에 왔을 때 접수를 받고 그리고 이제 결제를 음, 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음. 분들이 그게 알바도 있구나. 그러면 약간 그만큼, 약국도 되게 많다는 거겠네요? 한국에? 그렇죠. 지금 1위부터 4위 모두 사실 한국에 정말 많은 것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또 하나 생각났는데, PC방도 네. 알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PC방이 PC방이 진짜 옛날에 저희가 10대 때 선생님이랑 음. 저는 약간 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제가 10대 때는 선생님이 하신 말처럼 진짜 PC방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 PC방 알바를 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는데 되게 꿀 알바라고 하더라고요. 아, 되게 진짜요? 네, 되게 바쁠 때만 바쁘고 안 바쁠 때는 그냥 자격증 공부 같은 것도 하고 해도 된다고. 그래서 되게 꿀 알바라고 했었어요. 어, 네,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네. 예전에는 꿀알바가 맞았어요. 그런데, PC방이요? 네. 근데 네. 요즘은 진짜 너무 바쁘대요. 왜냐면 어, 요새는 PC방에서 음식을 음. 되게 많이 만들어요. 네, 맞아요. 네, 근데 네. 너무 저는 PC방 먹으러 간 적도 있어요. 그냥 뭐 원래 게임을 안 하지만 그 PC방에서 왠지 먹는 음식이 맛있더라고요. 특히 어, 짜파게티나 소떡소떡 이런 거. 와우. 선생님 역시 플렉스 하시네요. 아,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생각하셨을 때 이제 한국에서 네. 외국인들이 네.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 학생들이나 제가 아는 이제 외국 분들 중에서 생각했을 때 약간 통번역 일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았고요. 와, 네. 아니면 약간 학원, 그 영어 음, 학원이나 이런 약간 네. 보조교사나 이런 걸로도 되게 많이 일을 하는 것 같았어요. 네, 맞아요. 네, 선생님이 뭐가 하신, 맞아요? 저는 이미 조금 조사를 해왔기 때문에, 네. 또 그 그래서, 순위권에 있었나요? 제가 말한 게? 근데 이거는 사실 순위를 저도 매기고 싶었는데, 매기기가 되게 어, 어렵더라고요. 왜요? 그런, 통계 자료가 제가 못 찾아가지고, 아, 그래서 일단 제가 찾은 거에서는 그냥 이제 주로 서비스업, 아니면 뭐 음식점, 뭐 학원, 음, 그리고 요즘은 음. 유튜브 콘텐츠에 출연하시는 분들이 또 간혹 있으세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저는 제 주위에서는 주로 이제 네. 주방 보조나 이렇게 서빙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서빙. 네. 제 지인분 중에도 네. 한국어를 꽤 잘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그분은 카페 알바를 했었어요. 오. 근데 사실 저는 제가 예전에 캐나다에 있었을 때는 제가 뭐 커피점이나 커피점이래. 카페. 네, 커피점. 너무 되게 오래된 단어 선생님, 같아서 몇 살, 커피점, 아니야, 약간 교과서에서 볼 법한 와, 커피점. 커피점. 네. 그래서 네, 그래서요? 네. 카페나 또는 음식점 음. 또는 그 다른 곳을 가도 아,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 외국인이 정말 많았어요. 맞아요. 한국은 사실 외국인들이 많이
없지 않아요? 특히 그 알바생 중에요. 네. 맞아요. 일상생활 하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진짜 외국인 알바생들이 굉장히 드물고 그래서 그런지 실제로 제 외국인 지인분들이 이제 취직은커녕 약간 알바 자리 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고 항상 하소연을 했었어요. 실제로는 외국인이 지원 가능한 공고 비율이 2023년 정도에 약 10%예요. 10개가 있으면 하나 정도가 이제 외국인 고용을 하고 있는 거네요. 심지어 이것도 거의 음. 2배 정도가 오른 수치예요. 이전에 비해서. 2배요? 네. 그러면 한 곳도 안 하는 데가 많았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거의 한 100곳 중에서 한 5곳 정도만 외국인이 지원이 가능했다고 하더라고요. 애초에 많이 안 뽑았네요. 그래도 요즘에는 이제 외국인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많이 확산이 됐대요. 이제 외국인이 지원이 가능한 아르바이트 자리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인데 너무 아직까지도 적은 것 네. 같아요. 그 길거리에 보면 진짜 요즘에는 저는 확 그 체감을 하거든요. 진짜 몇 년, 한 2, 3년 전에, 그 전에 비해서도 굉장히 네. 외국인이 많이 보이는 게 느껴져요. 네. 실제로. 맞죠. 근데 이제, 이렇게 들어보니까 외국인 알바를 뽑는 업종이 많이 없다고 들으니까, 그렇게 원래도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 수치를 들으니까 진짜 더 놀라운 것 같아요. 적어서. 네. 그래서 선생님은 왜 이 한국에서 네. 외국인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고용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제 이제 경험에 비춰서 약간 생각을 해보면 약간 항상 그 업주 사장님들의 그 이제 아르바이트 면접을 볼 때 사장님들의 단골 질문이 그 얼마나 오래 일을 할 수 있냐였거든요. 왜냐면 네. 또 금방 열심히 교육시켰는데 금방 떠나버리면 솔직히 그 사장님한테는 손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항상 하얀 거짓말. 저 진짜 오래 할 거예요. 속으로는 방학 한 달만 해야지 하고 있으면서도 일단은 뽑혀야 되니까 저 진짜 오래 할 예정이에요. 항상 이렇게 맞아요. 좀 거짓말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게 비자 문제도 있고 약간 사장님 입장에서는 언제 떠날지 모른다고 생각을 할 확률이 높아서 그래서 약간 좀 꺼려 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일리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도대체 한국에서는 왜 이렇게 외국인을 고용을 많이 안 하는 걸까? 근데 일단 첫 번째는 아무래도 언어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일단 들긴 들었어요. 특히 한국은 의사소통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 같기도 해요. 고객과의 의사소통보다는 그 사장과의 의사소통 또는 그 일하는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약간 문화 차이 때문에 약간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외국인들을 고용을 하면 정말 외국인들이 일을 잘할까? 라는 그런 믿음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일단 한국인한테 한국인의 이미지는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일을 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은 조금 더 자유롭고 뭐랄까 일을 좀 한국인보다는 좀 덜 성실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잘못된 그쵸, 선입견이 편견이죠. 편견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외국인을 고용하는 거에 대해서 인식이 좋아지는 이유가 요즘에 사실 이제 한국인들 중에서도 아르바이트 할 때 너무 양아치라고 하죠. 되게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성실하지 않게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아, 그거를 제가 요즘 조금 느끼는 게 약간 가끔 이제 주말 같은 때 이제 쇼핑몰에 쇼핑하러 음, 가거나 아니면 카페 같은 데나 이런 데 이제 갔을 때 되게 좀 불친절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좀 많아요. 자주 아, 있는 진짜요? 편인 것 같아요. 특히 약간 쇼핑몰에서 이제 쇼핑을 할 때 뭐 이거 사이즈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약간 조금 귀찮다는 그런 느낌을 이렇게 풍기면서 약간, 네? 뭐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요즘 따라 좀 꽤 많아진 느낌, 저만 느끼는지 제가 약간 꼰대가 되어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조금 요즘에 약간, 요즘 좀, 대부분 약간 이런 그 알바생분들이 좀 불친절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자주 했었거든요. 아, 그게 뭐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니면 저의 뭐 생각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저도 그렇게 생각을 요즘 네. 많이 했어요. 네. 아, 지금 참고로 지수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요새 진짜 네, 아르바이트생들이 네. 점점 불친절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쌤? 이유가 뭘까요? 그냥 일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저- 네. 여튼 이로 인해서 이제 오히려 외국인이 더 성실한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인식을 가진 오. 분들도 많으시고요. 아, 이렇게 약간 점점 인식이 바뀌고 좋아지면서 네. 이제 점점 외국인 알바생들 더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진짜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되게 동등하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으면 좋겠네요. 지금은 너무 기회조차 적으니까. 그 선생님은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셨어요?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는 뭐 알바 천국이나 알바몬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많이 지원을 하잖아요. 제가 빵집에서 알바를 해본 적이 있는데, 네. 그게 진짜 집에서 걸어서 한 2분, 3분 거리에 있는 빵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와. 집 바로 앞에 있는 네. 빵집이었는데, 그 빵집에서 알바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빵집에 이제 빵 사러 간 것처럼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빵 사고서 이제 계산할 때, 저 여기서 일하고 싶은데, 혹시 면접 볼 수 있을까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면접 보고서 그렇게 됐었어요. 와. 선생님 능력자시네요. 아마 제가 했으면은 바로 여기 사람 안 뽑는다고. 누가 봐도 지금 일하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막 되게 작은 빵집이긴 했는데 일단 사장님이 제가 이렇게 딱 물어봤을 때 우리 알바생이 필요 없긴 한데 이러셨는데 일단 와. 면접을 볼까요? 이러면서 네 이러면서 했는데 저 잘할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어필을 좀 했죠. 어, 약간 한국에 그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네, 빵집을 얻으셨네요. 빵집을 얻었죠. 와. 네, 그래서 완전 꿀이었어요. 집 바로 앞이니까 그냥 진짜 바로 그냥 후루룩 준비하고 가서 일하고 네, 그래서 진짜 괜찮았어요. 진짜 집 앞 2분 거리면 진짜 제일 와. 맞아. 진짜 일하는 곳이랑 운동하는 곳은 집에서 가까울수록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네. 혹시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이렇게 어떤 일을 하나요? 제가 했던 그 햇빵집에서는요, 네. 일단 아침에 빵을 이제 진열을 해요. 일하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그 빵 위치가 조금씩 맨날 바뀌거든요. 아, 그래서, 진짜요? 네. 네, 약간 안 팔리는 것들 약간 좀 더 가운데로 놨다가 약간 이렇게 좀 자리를 바꿔요. 매출에 따라서.
그리고 가끔씩 고로케 같은 것도 인력이 좀 부족하면은 약간 그렇게 오, 이제 기름에 뒤집는 것도 네, 했었어요. 근데 그거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진짜 맞아요. 그 장갑을 끼고 있지만 진짜 그냥 불 구덩이에다가 손을 넣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였어서 사장님한테 사장님 이건 너무 손이 뜨거워요. 안 하고 싶어요. 저는 좀 와, 되게 약간 MZ인가? 왜 그러지? 좀 되게 돌직구거든요. 되게 그래서 할 안 말을 하고 다 하시네요. 싶어요. 네. 맞아요. 그때 또 사장님이 또 알겠다고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네. 저는 주로 이제 빵 진열하고 이름표 네. 붙이고 빵 포장하고 그리고 계산하는 거 이런 거 아, 업무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 저 하나 궁금한 게, 이제 상상하잖아요. 빵집에서 일을 하면 빵을 많이 먹지 않을까? 이게 정말, 어, 정말 사실인가요?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저희 사장님께서 착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빵을 갓 구웠을 때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그 갓 구운 식빵을 항상 주셨어요. 그냥 어, 그 일하다가 이게 먹으라고 이제 자그만하게 이제 옷 갈아입고 약간 쉴 수 있는 그런 작은 방 같은 게 있었는데 맨날 이제 일하고 있으면은 지수 저기 방 들어가 봐 이러면은 맨날 빵 거기다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쉬면서 먹으라고. 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옴뇸뇸뇸 갖고 온 식빵 네. 먹고 그리고 이제 약간 그날 좀 안 팔린 이제 빵들 이제 폐기 처분을 해야 돼요. 원래 원칙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그냥 집으로 가져가고 그래서 매일 빵은 질리도록 먹은 것 같아요. 저도 근데 빵순이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와, 진짜 부럽네요. 그리고 선생님은 이제 또 기억에 남는 아르바이트가 뭐가 있으세요? 제가 기억에 남는 아르바이트는 두 개가 있는데요. 지금 방금 떠오른 거는 하나는 제가 그래도 영어를 조금 할 수 있어서 그 중학생들 대상으로 영어 학원 보조교사로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어, 근데 이제 중학생들 너무너무 사춘기인 아이들도 좀 있었지만 너무너무 귀여웠거든요. 음, 순수함이 아직은 남아있는. 중학교 음,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중1 아이들은 아직까지 너무나 진짜 아기 같아요. 너무 음, 순수하고. 그래서 중1 수업할 때 막 애들 때문에 엄청 막 애들 덕분에 되게 힐링하고 재밌었던 기억이 있고, 중학교 2학년이 사춘기의 절정인 것 같고, 중학교 3학년도 이제는 반반이에요. 이제 고등학교 간다고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 반, 음, 그리고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사춘기 ING 중인 애들 반. 음. 그런데 저는 되게 너무 좋았어요. 애들이랑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가르치고 하는 게 일하는 것 같지 않고 되게 애들이랑 놀면서 그냥 공부하는 느낌이어서 그리고 제가 좀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네, 선생님, 네, 진짜 인기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네. 약간 원장 선생님 몰래 숙제 안 해와도 이번만 넘어가 줄게 이러고 넘어가지고 이래가 좀 인기가 음, 많았거든요. 아, 그래서 그거 학원 알바 했던 거 기억에 남고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건 이건 좀 안 좋은 쪽으로 기억에 남는 건데 제가 네, 스키장에서 그냥 겨울방학 동안 잠깐 그 뭐지 매표 알바를 네. 했었어요. 매표소에서 이제 음, 티켓 주는. 근데 일단 그게 교대 근무였어요. 일주일 단위로. 그래서 네. 약간 좀 적응이 될 만하면 이제 밤교대로 바뀌어서 또 이제 적응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약간 시차? 약간 그런 밤낮 적응하는 것 때문에 힘들었고. 그리고 이게 창고가 이렇게 막혀는 있지만 그 소통해야 되니까 약간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조그만하게 뚫려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겨울, 한겨울이니까 스키 탈 때니까 바람이 진짜 그냥 생으로 들어오거든요. 특히 스키장도 산지대여서 엄청 추워요. 그 밑에 이제 발난로랑 막 있기는 해도 진짜 소용이 없어요. 너무 추워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그걸 왜 했냐. 돈을 많이 엄청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단기로 이렇게 열심히 그냥 짧게 굵게 해야겠다 하고서 제가 그때 사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다 못 채우고 원래 2달 하려고 했는데 1달만 하고 그만뒀었어요. 네,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되게 추운 곳에서 오래 있는 게 진짜 네. 힘들잖아요. 네. 진짜 힘들었어요. 맨날 손도 다 트고 추워가지고 어우, 진짜 비추 스키장 매포 음, 필추. 근데 진짜 돈 많이 주는 알바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고깃집 알바, 약간 이런 스키장 매표 알바 이런 게 약간 진짜 돈 많이 주지만 힘들기로 유명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쵸? 네. 저는 편하게 적게 벌래요. 맞아요. 그게 좋죠.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곳들은 사실 저는 일해본 적이 없어요. 오, 쌤은 어떤 알바 해보셨어요? 네, 저는 일단 영화관이 좀 기억에 남아요. 오, 영화관 알바. 네. 그것도 되게 재밌다고 들었는데. 네, 그 선생님은 그 빵을 좋아하셨잖아요. 물론 집이 가깝기도 했지만 빵을 좋아해서 아마 빵집에서 일을 한 것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저도 영화 보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렇지만 사실 오. 그거는 되게 표면적인 이유고 사실은 그 당시 음. 때 저는 여자친구를 좀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영화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만드는 게 네. 되게 쉽대요. 되게 약간 만남의 광장이래요. 선생님 굉장히 솔직하시네요. 네, 그래서요. 그 말을 믿고 저는 진짜 네. 어떻게든 붙었죠. 진짜 운 좋게. 그런데 네. 이게 역시 사람은 약간 그 될놈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될 놈들. 네. 못 만드신 거예요. 네, 되는 사람만 된다고. 제가 그때 롯데시네마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 네. 롯데시네마에서 일을 해도 안 생기니까 CGV를 가보자 해서 CGV를 갔는데 거기서도 또 안 생기는 거예요. 와, 진짜. 메가박스. 그래서 메가박스까지도 갔었어야 되는데 그냥 거기 안 가고. 메가박스로 갔어야죠, 쌤. 네. 너무 웃기다. 그래서 진짜 안 네. 되는구나. 한국어는 안 되는구나 해서 그래서 한국을 떴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캐나다를 간 거예요. 여자친구를 만들기 위해서요? 네. 왜냐면 이 정도로 했는데도 네. 안 만들어지는 거면 진짜 이거는 아니다. 이번 생은 글렀다. 심했죠. 이번 생이라니. 네. 캐나다 가서는 생겼나요? 그래도 그런 노력이 통하긴 하더라고요. 오, 축하해요. 비행기 타고 14시간 이상을 갔는데. 네. 와, 캐나다는 어떤 알바 하다가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신 거예요? 캐나다에서는 사실 네. 정확히는 인턴을 하다가 만났어요. 어떤 인턴이요? 캐나다에서 은행 인턴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만나게 돼서 이렇게 연애를 했었죠. 네.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연애를 하잖아요. 네네. 또는 고백을 받기도 하고. 그쵸, 네. 그쵸. 저는 고백을 받은 적이 없긴 하지만 혹시 선생님은 고백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빵집에서 알바를 할 때 네. 약간 한 3번 정도 받은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약간 여러 가지 방법인데
되게 진짜 자주 오면서 약간 눈도장을 찍는 유형이 있고 오, 아니면 네. 약간 돌직구로 바로 네. 마음에 든다 이렇게 면전에서 말하시는 분도 있었고 아니면 네. 그냥 되게 그냥 엄청 시크하게 이렇게 가셨는데 알고 보니까 종이 같은 거 이렇게 주셨는데 거기에 네. 이제 이름이랑 전화번호 이렇게 하고 그냥 너무 예쁘세요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주고 네. 가신 적이 있었어요. 빵집에 알바할 때. 어, 역시 델롬 델이라고. 네. 저는 진짜 저는 한 번도 고백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진짜 아르바이트 하면서. 네. 근데 약간 이게 성별 때문일 수도 있어요. 약간 여자분들이 이렇게 먼저 대시를 하는 게 막 흔하지는 않으니까. 선생님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네. 이게 선생님이 약간 저를 지금 네. 네, 저를 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말 해주신 거 아는데, 제 친구 중에서 네네네. 좀 되게 박시우 혹시 아세요? 박시우. 박시후. 아, 네. 배우인가? 맞아요. 남자 배우. 맞아요. 네, 알아요. 네. 그 박시우 외모의 목소리가 되게 저음이었어요. 약간 가수 오. 탑처럼 되게 저음이었는데, 오. 그 친구가 옷도 좀 댄디하게 입어요. 아, 음. 오. 아우. 또 여자들이 댄디한 걸 좋아하잖아요. 네. 그 친구는 많이 봤더라고요. 네. 그래요? 우와. 그래서 저는 그때 우와. 느꼈어요. 아, 나는 될 놈들이구나. 네, 진짜 오늘의 주제 될 놈들. 이 더러운 세상. 더러운 그렇습니다, 세상. 여러분. 아, 웃기다. 우리 지금 알바 얘기하고 있는 거 맞죠? 아, 네, 맞아요. 항상 연애 얘기는 재밌는 법이니까요. 근데 저도 진짜 약간 연애하면서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하면서 연애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오, 저는 별로 네. 본 적이 없는데. 아, 진짜요? 네. 일은 일이죠, 쎄. 일할 땐 일해야죠. 그쵸, 맞아. 일할 때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일할 때 사랑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 그래서 저는 되게 씁쓸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나도 하고 싶은데. 네. 네. 그러면 혹시 이제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아르바이트가 있으신가요? 한국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업종이면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수요가 제일 많이 알바생을 많이 뽑는 약간 카페나 편의점? 이런 데서 알바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또 카페나 빵집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손님들 오고 되게 말할 기회가 많은 약간 업무 그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말도 되게 금방금방 늘 것 같고 그래서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선생님은 한국 말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추천해 주셨잖아요. 네. 저는 한국인 친구를 이제 많이 만들 수 있는 알바도 추천해 주고 싶어요. 오, 어떤 게 있을까요? 학원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 언어를 가르치는 학원에 보조 교사로만 일을 해도 그 학생들과 되게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수 있거든요. 아하.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랭귀지 익스체인지를 하면서 이제 한국인 친구도 많이 만들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또 한국인 친구의 또 친구나 또는 그 학생과 이제 연애를 하기도 하고 네, 이제 그렇게 이제 또 국제 커플이 또 연애. 돼서 이제 한국어 실력을 많이 늘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국제 결혼까지도 하는 네. 되게 큰 그림이 네. 있네요. 알바에서 결혼까지. 화이팅. 네. 아, 근데 진짜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외국인 친구들이 진짜 제일 많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사는데도 한국인 친구 만드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진짜 약간 한국인이랑 좀 더 교류가 많은 그런 일을 알바를 하면 진짜 일석이조일 것 같네요. 약간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약간 친구도 만들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학원에서 일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음, 그리고 음, 만약에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가 힘든 상황이라면, 그리고 동시에 대학생이라면은 대학교 음. 내에서 하는 또 아르바이트도 추천을 하고 싶어요. 음. 아하, 그런 약간 조교 같은 거요? 네, 조교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외국인 유학생 친구들이. 맞아요, 맞아요. 제 친구도 했었어요. 그렇게 조교를 해도 되고, 음, 음, 또 아니면 또 음, 요즘은 이제 유학생분들이 음. 유튜브 이런 게스트 출연을 하기도 하고, 또는 아, 네, 모델 활동도 하시더라고요. 오, 맞아요, 맞아요. 네. 오, 진짜 그래서 요즘에는 할 수 있는 음, 거는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선생님이랑 아르바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저희 엔딩은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일단 오늘 이렇게 엘도쌤이랑 같이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약간 한국인들이 많이 하는 아르바이트, 그리고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많이 하는 아르바이트를 주제를 빌미로 연애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쵸. 네, 그래서 이거 들으면서, 아, 이런 아르바이트도 있구나. 처음 알게 된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선생님이나 저의 에피소드 같은 거, 알바 에피소드 이야기 들으면서 조금 한국에서는 아르바이트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도 약간, 아는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제 한국에 와서 또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하게 되는 이제 외국 친구분들이 있다면, 진짜 오늘 저희가 말한 것처럼 약간 한국인 친구도 사귈 수 있고, 또 돈도 많이 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와, 선생님, 와, 이 정도면 제 채널이 아니고 선생님 채널 같아요. 와, 엔딩을 네. 너무 잘하시는데요? 엔딩 멘트가? 아, 기본이죠. 대박. 제가 더 수련을 많이 하겠습니다. 아이, 쌤도 와. 너무 잘하시면서요. 그럼, 네, 저희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이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또 봐요. 바이바이.